안녕하세요. 지구과학의 뉴메타 함석진입니다. 여러분들에게 지구과학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 지구과학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강의가 바로 기출을 푸는 300문장이라는 강의입니다. 이번에 2027학년도를 또 대비해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요. 이 강의를 소개하기 전에 제 소개를 조금 먼저 드리면은 저는 서울대에서 지구과학 교육과 나왔고 대학원 석사까지 마쳤고요. 그 다음에 군대도 지구과학을 가르치는 걸로 교사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마쳤고,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도 현재 지구과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학생분들이 개념을 열심히 들어도 문제를 잘 못 풀어요. 왜 문제를 못 푸냐? 개념은 개념이고요. 그건 약간 구슬이 서말인 것 같은 거예요. 여러분의 지식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. 하지만 그런 말 있죠.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.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개념이 이만큼이 있어도 그거를 문제 푸는 거에 연결시키는 방법을 잘 모르시면은 문제를 잘 못 푸십니다. 그런데 이거 너무 빨리 넘어갔다. 그런데 정확하게는 제가 뉴메타잖아요. 어떤 게 새롭냐? 이게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은 문제 푸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하면 조금 부족한 설명이고요. 정확하게는 각 문제의 보기 하나하나의 풀이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잘 못 푸시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?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할게요.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별의 물리량 단원의 문제입니다.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자료가 이렇게 있고 보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문제다 이거예요. 왜 세 문제냐? 기억 보기 푸는 방법이랑 니은 보기 푸는 방법이랑 디귿 보기 푸는 방법은 다 다르거든요. 예를 들어서 기억 보기는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람다 맥스를 떠올려야 되고 람다 맥스를 떠올렸으면은 그것은 온도에 반비례한다는 빈의 변이 법칙을 떠올려서 표면 온도 확인해서 문제를 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마찬가지로 여기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어쩌고저쩌고보다 멀다 이런 거 나오면은 그러면은 겉보기 밝기랑 거리 제곱과 광도 간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. 다시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제대로 돼 있더라도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없고요. 또 이게 제대로 돼 있더라도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무엇이냐?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은 일단 보기별로 나눠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. 이런 보기들을 주구장창 풀어가지고 이렇게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 보기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된다. 그리고 또 겉보기 밝기랑 거리 간의 관계, 광도 간의 관계를 숙지를 하셔야 된다. 그렇게 숙지를 하시면은 이 지식들이 세 가지가 모였을 때 드디어 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바로 그거를 위한 교재가 기출을 푸는 300문장입니다. 이 교재는 다른 어떠한 교재하고도 다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배열이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보통 유형별로 배열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같은 소단원의 문제들끼리 묶는 게 대부분인데 그런데 저는 같은 소단원 수준에서 묶은 게 아니고 같은 소단원이기도 하면서 그 소단원 안에서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어떤 특정 개념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은 그것들끼리 모아놨다.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비니 변이 법칙 문제만 모아놨다 이겁니다. 그 굉장히 힘들었어요, 여러분. 이거 제가 다 보기 하나하나 해체해가지고 다시 다 이렇게 배열을 한 거예요. 여기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빈의 변이 법칙으로 푸는 겁니다. 이건 제 실제 300 교재의 한 페이지고요. 그래서 제 교재의 첫 번째 장점, 첫 번째 특징이 뭐냐? 유형별로 문제 분류를 해놨다.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문제 속으로 더 들어가서 보기 수준까지 들어가서 분류를 해놨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별의 물리량 문제도 별의 물리량만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 별의 물리량 안에서도 더 세분화해서 별의 밝기랑 거리 관계 문제만 이렇게 싹싹싹 모아놨거나 아니면은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, 밀란코비치 주기 단원 문제에서도 그거를 막 섞어 놓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남중고도랑 경사각과의 관계가 있는 문제만 이렇게 모아놨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유형별로 모아놨다는 게 제일 큰 특징입니다. 여러분들은 그냥 요 교재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쓸모가 있으실 거예요. 왜냐면은 이렇게 유형별로 문제를 연습을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머릿속에서 합산을 해가지고 문제 한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일이 다른 교재에선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 교재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. 두 번째 장점은
제 교재는 여러분 기출문제가 사실은 가장 좋은 문제인 건 명백합니다.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목표는 수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수능 기출문제죠. 그 다음에 수능과 상당히 비슷한 6평, 9평 문제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3월 합평, 4월 합평, 7월 합평, 10월 합평 문제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데, 그런데 이런 기출문제들이 중요하고 좋은 것은 알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기출문제는 무한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답을 다 외워버린다는 게 문제죠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답을 최대한 못 외우게 하기 위해서 기억, 니은, 디귿, 그러니까 1번 기억, 2번 니은, 그래서 1번, 2번, 3번, 4번, 5번의 선택지를 삭제하였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1권의 배열인데요. 1권은 각 유형별로 문제들이 배열이 되어 있는데 각 유형별로 문제들이 배열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1번, 2번, 3번 식으로 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1번, 또 다른 문제 2번, 3번 이런 식으로 있거나 네,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답을 다 OX로 쓰도록 만들었어요. 그래서 OX로 가는 그런 교재고요. 1권은. 그 다음에 2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의고사, 기출 모의고사를 모아두었는데 그 기출 모의고사에서조차도 선택지를 없앴습니다. 선택지를 없애서 그냥 기억, 니은, 디귿에서 여러분들이 답이 예를 들어 니은, 디귿이면 니은, 디귿을 생으로 고르도록 만들었어요. 그럼 왜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라고요?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번호로 외우는 거를 방지할 수 있고 이 보기들 중에서 하나라도 모르면 틀리게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이게 여러분 좀 빡세지만 공부는 원래 빡세게 하는 거예요.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하나라도 보기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틀려서 아 내가 이 문제를 아는 줄 알았었는데 기존에 1, 2, 3, 4, 5번으로 있을 때는 보기 하나쯤 몰라도 맞출 수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풀어보니까 틀리는구나. 내가 이 중에 모르는 게 있구나. 결국 우리가 공부, 문제를 푸는 목적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한 교재가 이 기출을 푸는 300문장 교재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. 1권은 문제를 단원별, 소단원별 그리고 그 소단원 안에서도 유형별로 분류를 해놨어요.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런 유형별 분류가 바로 1권에서 있는 분류 형태고요. 그 다음에 2025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 중에서 신유형 문제들을 제가 모아놨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분석을 해놨어요. 그리고 2권에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나왔던 모든 기출 모의고사를 수록해 놓았습니다. 2권은 말씀드렸죠. 이런 형식으로 수록해 놓았어요. 1번부터 20번까지 당연히 한 회차당 20문제가 있고요. 그 20문제 안에 선택지들은 다 제거를 해 놓았습니다.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세 번째 권에서는 1권, 2권의 해설집이다. 그리고 요거의 풀이 강의는 아마 이미 그 강의를 오픈하면서 거의 다 올라오겠지만 그 중에서 2025년 신유형 분석은 조금 해서 추가로 제가 찍어가지고 2월 말까지 완강을 할 예정입니다. 네, 2월 말에서 조금 더 길어지면 3월 초까지 해가지고 2월 말 3월 초 정도에 완강이 될 것이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2월 말 3월 초까지 요 문제집을 열심히 풀어가지고 제 2025년 신유형 분석 강의도 들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6평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참고로 제가 한 5월 정도부터는 제 컴플릿 모의고사가 6평 대비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2월 말 3월 초 해가지고 3월까지 공부를 하시고 4월, 5월 동안에 제 컴플릿 모의고사를 준비를 하셔서 6평 대비를 하면은 6평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마디를 더 덧붙이자면은 제가 작년에 보니까 이 기출을 푸는 300문장 강의로 저를 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사실은 제일 시그니처 강의는 이 더 시크릿 강의거든요. 더 시크릿 강의고, 더 시크릿 강의가 개념 플러스 기출이거든요. 사실은 이 기출을 푸는 300문장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이 더 시크릿 강의에서 문제들을 이미 풀어드렸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 시크릿 강의에서 풀어드렸던 것은 너무 중복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기출을 푸는 300문장에서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안 풀어드리기 때문에 이 더 시크릿 강의를 수강을 안 하셨으면은 이 더 시크릿 강의도 수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. 특히 저는 작년에 뭐 개념을 인강을 한번 들었는데요. 작년에 들은 걸로는 부족해. 올해 들었어야 돼.
올해 개념 수업을 풀로 들으셨다면 뭐 다른 데 듣고 이번에 기출을 푼 300문장만 제 강의를 찍먹하시겠다. 그건 괜찮습니다. 그렇지만 올해 개념 강의를 안 듣고 작년에 들었는데요. 이걸로는 부족하다. 왜냐? 지구과학은 굉장히 지식이 잘 휘발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작년에 들은 건 이미 까먹으셨을 겁니다. 선생님 저는 잘 기억나는데요. 한 20% 정도 까먹으셨을 거예요. 그 20%를 채우기 위해서 더 시크릿한 강의를 한번 들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네, 그래서 제 더 시크릿 강의도 반드시 함께 수강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